올 들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보험사들도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앞으로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장 기자, 이 정부가 실손보험 대수술에 나섰다고요? 바뀐 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진료를 받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이제 출범한 실손협의체가 있는데요. 실손협의체에서 현재 이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진료에 대한 기준을 다 무조건 강화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다만 최근 몇 년간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힌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데요. 갑상선과 백내장 수술, 그리고 도수치료 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보험금 청구 지급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이 대체로 뭐 그간 좀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그런 항목들이네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최종안이 좀 나와 봐야 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소견서 같은 별도의 이 청구 서류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미한 사고 또는 뭐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도수치료를 받고 또 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예. 실제 백내장 수술이 시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력 교정용 목적으로 이제 값비싼 렌즈를 구매하면서 수백만 원씩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좀 추가로 만들어서 뭐 검사지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보험금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손해율을 낮추겠다 이런 취지인데, 손해율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까지 나선 거예요? 사실 손해율 같은 경우가 이게 저희가 전체 가입자가 지금 3,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2의 국민보험으로도 불리기 하는데 이 지금 그래프 지금 하나 보시면 이제 수치가 좀 나올 텐데요. 132% 수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을 때 130원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자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부 이뤄지고 있는 이런 과잉 진료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는 쓴 만큼만 내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상품을 개편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과거에 팔린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해율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 과잉 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꼽아서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좀 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부 항목들은 거의 최근 들어서 과잉 진료가 좀 더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갑자기 가입자들이 이제 다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잉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닐 테고요. 뭔가 일부 환자들의 이런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보험료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두 번 청구를 할까 말까입니다. 앵커 네. 혹시 좀 실손보험 청구 많이 하십니까? 저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죠, 저도. 네, 지금까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네요. 네. 뭐 그런 걸로. 네. 저희처럼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자주 청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건이 있습니다.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 사기입니다. 브로커요? 네, 보통 브로커가 제가 브로커입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보통 병원 홍보회사를 가장한 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끌어오면은 그 병원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알선비로 받는 형태입니다. 네. 환자가 아무래도 비싼 진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알선비도 좀 큰 금액으로 받게 되겠죠. 이제 문제는 병원도 이런 것에 이제 함께 공조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약제를 처방해 준 뒤에 다른 치료비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비를 거짓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거나 예. 실제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 경우에는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했는데도 입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허위 진로 기록을 작성해서 보험금 청구를 이제 한 사례들도 대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지급 기준을 좀 일부 강화하면 실제로 좀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좀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지면은 이런 조직적 범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을 테고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당연히 좀 떨어지겠고 예. 그것은 이제 보험료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판매를 했던 보험사들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친다? 이건 좀 사실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안 역시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잘 정착을 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비급여가 문제된다기보다는 몇몇 비급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막 오남용이 돼서 지급보험금이 차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국정에서 관리하는 거를 꼼꼼히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작동이 된다면 지급보험금 지금까지 많이 나간 것들이 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인상 폭도 좀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죠. 지금 이 방안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는 그래도 좀 시행이 될 것으로 좀 약간 유력하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시행이 되면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올해 만약에 손해율에 영향을 준다 하면 내년 초에 이제 실손보험료도 갱신 주기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년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좀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게 시행이 된다면. 만약 그런 거군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정확한 수치도 역시 이제 세부 방안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방안은 제가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